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쾌적해지고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고 곡식이 무르익는 황금 들녘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야구장에 직관을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언제 갔는지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순위표를 잠시 보니까 LG 트윈스가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매직 넘버가 4게임으로 남아있고,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확정지어 가지고 하나 팬들 정말 맨날 하나 구장 가면 노래를 부르거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 하나이글스가 만일에 한국 시리즈가 올라가면 하나 팬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요구가 답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현 구단주한테 약간의 압력을 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의 원곡의 주인공인 윤한기 씨를 모셔가지고 한번 노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을 야구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좀 우울한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1980년 전두환 씨가 이제 혼란을 겪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딱 보니까 국민들을 좀 결집을 시키면서 국민들이 좀 유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의 히네타네 밀사라고 불리우면서 한일 간의 마쿠 협상을 조율했던 쇼와, 그러니까 소화라고 그러죠.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의 작전 참모 역할까지 했다는 그런 세지마 류지 회장이 1964년도 일본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일본이 얻은 게 많으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봐라 조언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보니까 88 서울올림픽 유치 계획이 78년도에 떴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동남권 지금의 잠실에 경기장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요런 점들이 딱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바덴바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을 보다 유순하게 만들려면 스포츠 붐을 좀 일으키면 어떨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1981년도 5월 달에 당시에 롯데자이언츠 아마야구단의 감독으로 있던 박영길 감독이 81년 5월 달에 청와대에 이제 9시까지 오라 해서 불려 들어갔더니, 이상주 교육문화수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를 프로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이제 저녁 5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 제다 선술집에 가가지고 소금구이라든지 이제 돼지 주물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막 술을 막 마시면서 막 5.18이 어떻다, 군부 신군부가 어떻다, 국회의원 누가 되느냐, 장관은 누가 되느냐, 막 이런 얘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유순해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밤에 좀 술집에 가서 이제 정치 얘기 안 하고 건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그래도 한 시즌에 80%를 야간 경기로 하다 보면 그 야간에 이제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길 감독이 얘기를 했죠. 아, 그렇다면 전국 지방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그 지방세 교부금으로 어떻게든지 퉁쳐봐야지 야구를 프로화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야구를 프로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야구가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왜 말이 안 된다고 보느냐 하면은 혜태그룹에서 이제 그 박건배 회장이 경복고등학교 선배가 되는 그 김동엽 감독의 주선으로 야구단을 만들었는데 일단 만들고 보자 하니까는 이제 창단 멤버로 14명이 왔는데 그 다음날 창단식을 할 때 한 명이 합류를 해가지고 15명으로 이제 팀이 창단이 되고 코치도 없었어요. 김동엽 감독 혼자고. 그래 이제 김동엽 감독이 자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창수 코치하고 윤하무 코치를 선수 겸 코치, 그러니까 그 플레잉 코치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뭐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해보자. 어거지성으로라도 해보자. 지역 감정에 기대가지고 해보자. 그래 이제 83년도 그 김응용 감독이 와가지고 지휘봉을 잡았을 때 한국 시리즈 갔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3연승으로 혜태가 앞서고 있을 때 저기 김용윤 선수가 4차전에서 MBC 선수인데 동점타를 쳤어요. 김용윤 하면 좀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훗날 이름을 김바위로 개명을 했죠. 그래서 뭐 바위 해가지고 좀 웃겼던 그런 선수인데, 그래 이제 그 1무 3패가 되고 난 다음에 5차전이었는데 계속 힘없이 던지니까 어깨에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이상윤 선수가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 김응용 감독이 얘기를 했죠. 이상윤 선수에게 호남에 하늘 풀리면 너가 던져야 된다. 그래 혼자 던져가지고 그 5차전을 제가 기억하기로 6대1로 그 저기 MBC 정용을 꺾고 혜태타이거즈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운동장 위로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목표의 눈물이죠. 관중들이 최다 울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혜태 드가웃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게 기억이 나느냐면 일본인 야구 타격 코치 그 야구 관계자 두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임채준 박사라고 그 정형외과 의사이고 혜태타이거즈 주치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창,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왜 관중들이 우냐고. 우승했는데 왜 우냐. 저 노래가 무슨 노래길래 왜 저 노래를 부르면서 우느냐. 그건 뭐 설명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변수는 많았어요. 82년도에 시즌이 잘 나갈 때 5월 15일과 5월 16일 이틀 동안 모든 경기장에서 2경기가 열린다 이러니까 그 시합 중지하라고 청와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18 그 상기되는 전후로 해서 관중들이 모였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용일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5.18 그 광주 그 모르고 스케줄을 짰는데, 그래 이제 경기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뭐 한 3,000명 가량의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시위를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장은 기동 경찰들로 꽉 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시합을 해보니까 뭐 소복을 입은 사람은커녕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냥 야구 구경 왔다가 마침 끝나니까 가고 승패와 상관없이 그냥 뭐 훌훌 털어버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5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광주에서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기조 때문에 83년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즌 스케줄을 이용일 사무총장이 짤 때 5월
6일부터 25일 사이에 광주에서 2년전, 3년전이 없도록 먼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시즌 스케줄을 짜니까 다른 팀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불합리하게 왜 스케줄을 짜느냐 항의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1986년도에 해태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해결사 한대화 선수가 들어오고 손동열 선수가 풀가동이 시작되면서 장채건 선수도 입단하면서 그 해태의 전력이 한층 강화돼 가지고 86, 87, 88, 89 4연패를 하잖아요. 이것도 4연패는 또 하니 광주 사람들은 한을 이제 좀 이렇게 한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프로야구 해태판이냐, 해태 놀이터냐, 좀 져달라.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웅영 감독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상대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감독으로서 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이기겠다. 그런 협박이 있었고, 사실 박영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5.18 광주의 후유증이 아니었으면 프로야구가 탄생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 뭐 그 광주가 프로야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결국 이 모든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는 고스란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야 돼. 그럴 그 정치 자금을 기업주들이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정치 헌금을 좀 덜 내더라도. 이 뭐 고스란히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 비용이었어요. 88 서울 올림픽도 그렇고. 그러나 기업들이 이제 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막대한 빚이 후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 채무가 한 1,400조 된다는 것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옛날부터 쌓여온 게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독재자가 자신의 개인의 정치 비용을 사회와 국가 국민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스포츠 붐을 일으킨 것이, 프로 스포츠가 스포츠 그 자체에서 돈을 생산해 내야 된다는 프로 스포츠의 원리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결코 이제 도움이 되느냐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죠. 오늘날에 와가지고 뭐 최대 200억 가량의 FA 대박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기분이 흐뭇한 프로야구 선수들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일반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 출발이 잘못됐다. 순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선수들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 멀리 석양에 해지는 노을 바라보고 오늘도 야구 시합은 뭐 이미 끝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야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프로야구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수원 야구장에 갔었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입장을 하지를 못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방송을 해봅니다. 마냥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는 없잖아요. 마냥 울 수도 없고, 아직도 광주에 한풀이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야구를 그만두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프로다운 정체성은 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 논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